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별 특징 정리하고 주요 화학 반응식까지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위험물별 특징은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같이 특징 보도록 할 텐데요. 제 1류 위험물은 우리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과 크게는 그 외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산화 나트륨이나 그다음에 과산화칼륨 같은 친구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 제1류 이온물은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 충격주의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밑에와 같이. 근데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은 특이하게 물기 엉금이 들어가고 있죠. 왜 물기 엉금이 들어갑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같은 친구들은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방출하며 폭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물과 닿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꼭 물기 엉금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수 금지다. 그래서 나중에는 질식소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은 우리 원래는 방수성 피복을 한다라고 봤었는데 위험물 산업기사 실계에서는 차광성 피복도 같이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수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물과 반응했을 때 산소 발생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절대 물과 닿으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옆에도 같이 나올까요? 옆으로 살짝 혹시 화면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산화 나트륨 같은 친구가 분해하게 된다면 산화 나트륨이랑 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해해서 열과 반응해서 분해하면 산소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차광성 피복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올게요. 그리고 제 2류 이온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류 이온물은 우리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다음에 인화성 고체, 그 외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인화성 고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화성 고체만 화기 엄금을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화기 주의를 가지고요. 우리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같은 친구들은 물이랑 반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수소를 발생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기 엄금을 표시를 해줍니다. 게시판도 우리 인화성 고체만 화기 엉금 나타내고요. 나머지는 화기 주의를 나타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그네슘 같은 친구들은 물과 닿으면 수소 발생하면서 폭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수 금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 피복도 방수성 피복을 덮습니다. 방수성 피복이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차광성 피복인데 그중 첫 번째가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두 번째가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세 번째가 제3류 이온물에서 금수성 물질이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2류 이온물까지 대략적으로 봐봤고요. 이제 3류 이온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조금 지우도록 할게요. 3류 이온물은 우리 자연발화성 물질과 금수성 물질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연발화성 물질은 황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그냥 그대로 있어도 공기 중에 있어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발화를 하기 때문에 공기대 쪽 엉금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화기 엉금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도 화기 엉금을 나타내고 주수 소화를 합니다. 많은 물이 있을 경우에 주수 소화가 가능한 거고요. 이 친구는 pH가 9인 물 속에 저장하죠. 금수성 물질 보겠습니다. 금수성 물질 제3류 이온물,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친구가 있는 거고 물이랑 반응하게 된다면 수산화 나트륨이랑 수소 발생을 하는데 수소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기 엉금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게시판도 물기 엉금 표시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피복도 방수성 피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4류 이온물은 우리 기름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름은 어떻습니까? 불이랑 닿게 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화기 엉금 나타내줘야 됩니다. 게시판도요.
근데 제5류위험물은 우리 충격이나 마찰에 굉장히 예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 언금 나타내는데 충격 주의까지 같이 써준다라는 거고요. 제6류위험물은 가연물 접촉 주의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복은 우리 세 가지 빼고는 다 차광성이고, 세 가지는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그리고 제1위험물에 있는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같은 친구들, 3류위험물에 있는 급수성 물질이 우리 방수성 피복을 덮는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제 농도가 36 중량% 미만일 경우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을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문제만 봤었을 때 농도 36 중량%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에 대한 겁니까? 우리 가산화수소에 대해서 위험물 기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 6류 위험물이죠. 산소가 생성되는 방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기능사와는 아예 다르게, 또는 필기랑은 아예 다르게 여러 가지 개념을 섞어가지고 실기가 만들어져야 한 문제가, 그래서 반응식도 적어야 될 줄 알고 위험물 기준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주의사항이랑 위험 등급까지도 같이 한 번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벌써 4가지나 따로따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로 뭉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핵심 개념들을 잘 알고 계셔야 문제를 확실하게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그래서 우리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분해돼서 물이랑 산소가 발생되는 거고요. 우리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일단 산소가 짝수를 했으니까 짝수이고, 여기 앞에는 홀수를 했기 때문에 짝수 맞춰줘 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앞에 수소 4개 맞춰줘야 되니까 2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 좌변에 수소 4개, 그 다음에 산소도 4개가 있네요. 우변도 수소가 4개, 그리고 산소가 각각 2개랑 2개 더해서 4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맞춰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제6류 위험물은 운반용기 웨이브에 우리 가연물 접촉주의 표시합니다. 그리고 6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이 하나밖에 없었죠. 1등급이었고요. 지정 수량도 300kg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위험 등급만 쓰라고 했으니까 위험 등급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 앞에와 같이 볼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런 문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 운반시 방수성 및 차광성 덮개로 모두 덮어야 하는 위험물은 어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물이랑 반응했을 때 산소 발생하면 폭발하는 친구, 그리고 산소랑 반응하는 건 아니죠? 그냥 분해 반응했을 때 어떻습니까? 산화나트륨이나 산소같이 산소를 발생하며 폭발의 위험이 높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과산화나트륨과 같이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같은 친구들이 우리 방수성과 차광성 피복을 모두 덮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 하나 이렇게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옵니다.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될 주의사항이다 라고 해서 순수하게 주의사항을 표시해 볼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우리 1류 이온물질 인화성 고체는 인화성 고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 수가 있었죠. 인화성 고체는 우리 화기, 엄금 나타내는 거고요. 인화성 고체를 뺀 나머지들은 화기 주의를 나타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류 이온물 중 금수성 물질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친구들은 물과 닿는다라고 한다면 수산화나트륨이랑 그 수소 발생하는데 이 수소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높은 거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 엄금을 나타내는 거죠. 제4류염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름 같은 거 생각하면 됐었잖아요. 기름은 불이랑 닿게 되면 화재가 엄청 빠르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기, 엄금을 나타냅니다.
제6류이온물은 앞에서도 봤죠. 우리 가연물 접촉 주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연물 접촉 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와 같이 정답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답 잘 봐주셔야 되니까 잠깐 지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게시판 종류 및 바탕 문자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각의 게시판 종류별로 바탕색과 문자색 나오는 거 있는데요. 이렇게 글자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확실하게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짜로 백색 바탕에 검정색, 흑색 글씨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위험물 표시는 어디서 많이 봅니까? 우리 이동탱크 저장소 같은 데에 많이 붙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고속도로나 길 가다 보면은 위험물 탱크 달고 달리는 차량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검정색 바탕에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해서 위험을 표기해서 달리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주유중 엔진 정지 같은 거랑 화기연금은 어디서 보냐면 주유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유중 엔진 정지는 우리 노란색, 황색 바탕에 회색 글씨로 나타내는 거고요. 화기랑 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각 불과 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불은 빨간색 바탕, 물은 청색 바탕에 각각 잘 보이는 색인 백색 글씨를 넣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유중 엔진 정지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황색 바탕에 우리 흑색 글씨 씁니다. 라는 거여서 앞에와 같이 정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위험물 특징 같이 봤고 이제부터 중요한 화학 반응식 같이 보도록 할 텐데 한 24가지 정도가 되고 문제도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우리 이제 위험물 산업계사에서 푸는 화학 반응식은 이산기체 방정식이랑 많이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산기체 방정식까지 연관지어서 많이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화학 반응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화 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식입니다. 우리 기능사 공부하고 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반응식이 그렇게 막 차이가 나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비슷한 반응식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 수준이 좀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화 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탄화 알루미늄 우리 AlFO-C3라고 썼고 우리 이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써드리자면 주기율표 보면은 쉽게 이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주기율표는 우리 끝까지 계속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알 수 있지 펩시 콜라 사주면 알려준다고 했지. 그다음에 캬까지 해서 우리 주기율표 완성했고요. 알루미늄 어디 있습니까? 알루미늄 3번째, 탄소 4번째 있는 거죠? 각각의 다리수 바꿔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알루미늄 다리수, 탄소 다리수 바꿔서 써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 화학식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자식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물이랑 반응했을 때 수산화 알루미늄이랑 중요한 거 메탄 발생한다. 우리 탄소 있기 때문에 메탄 발생한다 라는 거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탄 발생되기 때문에 주수소화 안 되고 질식소화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알루미늄은 우리 물이랑 반응하게 된다면 수산화 알루미늄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알루미늄은 다리 3개이기 때문에 앞에 뒤에다가 산 써주시면 되고 수소 발생해서 마찬가지로 물과 반응하면은 안 되고 질식소화 해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식은 탄화
칼슘이다 라고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써주시면 되고요. 물과 반응했을 때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이라는 물질이 발생되게 됩니다. 아세틸렌이라는 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과 닿으면 안 되고 질식소화를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인화칼슘도 정말 자주 봅니다. 다 삼류 위험물이죠. 인화칼슘이 되고요. 물과 반응했을 때 수산화칼슘과 했을 때 우리 다시 또 주기율표 써보자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만 잠깐 쓰도록 할게요. 빠르게. 그다음에 나만 알 수 있지 펩시 콜라 사진이 알려준다고 했지 남의 캬까지 쓰겠습니다. 이때 우리 칼슘 어딨어요? 우리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우리 OH2 붙는 거고 칼슘과 E는 우리 탄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뒤에서부터 1, 2, 3, 앞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다리수가. 그래서 인화칼슘은 어떻습니까? 각각 E이 다리 3개, 칼슘이 다리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다리를 써주면 되겠다. 바꿔서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포스핀과 아세틸렌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수소화 절대 하면 안 되고 질식소화 해야 한다는 거고요. 문제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인화칼슘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가연성 기체는 무엇이니? 라고 단독으로 나오면 포스핀 가스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꼭 반응식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리는 우리 황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황리는 P4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는 P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동소체 관계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황리는 산소와 만나서 정리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만나면 오산화인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오산화인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황리는 제3류 이온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정리는 2류 이온물이 되겠습니다. 벤젠입니다. 벤젠 같은 친구가 이제 개수 맞힐 때 앞에 굉장히 크잖아요. 15, 12, 뒤에가 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웬만하면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15까지 개수 맞추려고 하면 조금 머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벤젠 같은 친구는 개수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氧화탄소는 우리 4류염물 중 특수 인화물이고 이 친구 물에 저장 가능한데 물을 많이 포함하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발생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많을 때예요.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은 우리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로 제1류염물이고 물과 절대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 계속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각각 산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주수소화 안 되고 질식소화 해야 한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과산화나트륨과 과산화칼륨은 개수가 똑같아요. 개수가 똑같습니다. 개수가 똑같습니다. 왜냐면 나트륨과 칼륨이 어딨어요? 다 1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바꿔 넣은 거라서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가산화 칼륨과 가산화 나트륨 반응식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게 써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특징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황화인은 3, 5, 7 황화인 있는데 3황화인과 5황화인이 제일 자주 나와요. 그래서 3황화인, 5황화인은 연소 반응식 봐주시면 되겠는데 3황화인은 뒤에 S에 3 붙고 5황화인은 5가 붙은 특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연소해서 5산화인과 2산화황이 발생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5산화인과 2산화황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실제 실기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5황화인과 3황화인 연습했었을 때 결과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을 적으시오 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때 5황화인과 2산화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트라이메틸 알루미늄과 트라이에틸 알루미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은 이름처럼 메틸이 트라이 3개 있는 알루미늄이고요.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은 에틸이 3개가 있는 알루미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라이메틸부터 보자라고 한다면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은 연소에서 산화알루미늄, 이산화탄소, 물이 발생되는 거고요.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에탄 가스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소 반응식이었네요. 연소에서 산화 알루미늄, 이산화탄소,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알루미늄과 에탄 발생한다라는 거고, 각각 트라이에틸 알루미늄과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했을 때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은 에틸이 에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메틸 알루미늄은 메틸이 물과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메탄이 되는 특징이 있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까지 같이 보시면 문제 푸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체크해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칼륨과 에탄올 반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 우리 사료이온물 중 알코올류 중 에탄에다가 알코올 붙여주는 에탄올이 됨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개 반응하면 칼륨, 에틸레이트와 수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제1류이온물이고 염소산 이렇게 해서 CaO3인데 산소 하나 빠져서 염소산이 됨을 볼 수가 있고, 분해 반응식 하자라고 한다면 우리 NaCl인 염화 나트륨과 산소가 발생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많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1류이온물은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분해했을 때 산소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소가 나올 수가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산소가 나와야 합니다. 연소산 칼륨이겠죠? 연소산 칼륨 제가 오타 났습니다. 연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입니다. 아까는 염소산 봤는데 지금 연소산이니까 그냥 CaO3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류이온물이잖아요. 그래서 1류이온물이어서 분해했을 때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연소의 3요소에서 산소 공급원 역할도 같이 해서 씁니다. 마그네슘입니다. 우리 마그네슘은 연소하면 산화 마그네슘 생성된다라는 간단한 반응식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랑 반응될 때가 좀 중요합니다. 물이랑 반응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소 발생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물과 절대 반응하면 안 되고, 피복도 어떻습니까? 피복도 방수성 피복 덮어주었죠. 그래서 피복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수소와 칼슘 물과 반응식 보자라고 한다면 수소와 칼슘이고요. 수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쪽에 있고, 파란색으로 할게요. 칼슘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 있죠. 이쪽에 있죠. 그래서 각각의 다리 바꿔서 써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칼슘이다 라고 여기 두 번째 있으니까 이 써주고, 마찬가지로 수소 발생하기 때문에 물과 절대 반응하면 안 되고 질식 소화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나 알루미늄입니다. 이나 알루미늄이다 라고 한다면 각각 다리가 3개씩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알루미늄도 3개, 인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각 3개씩 짝지었으니까 그냥 AL3, P3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ALP라고 쓰자, 이렇게 약속이 된 거고요. 물과 반응한다면 수산화 알루미늄과 이 친구도 인이 들어간 웬만한 포스핀이 나와요. 그래서 포스핀 가스 발생하기 때문에 물과 절대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탄화 리튬입니다. 여기 탄화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우리 아세틸렌 아니면 메탄 나오는데, 탄화 리튬은 아세틸렌 발생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나와서 마찬가지로 가연성 기체니까 물과 반응하면 안 된다
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아연과 물의 반응식과 아연과 염산의 반응식은 두 개가 한 번에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아연은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아연과 수소, 염산과 반응해서 염화아연과 수소를 발생한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정도 보시면 웬만한 주요한 반응식 같이 봤고요. 문제로도 우리 이제 부족한 반응식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 보실 때 주요할 점이 어떤 거가 있냐라고 하면은 뒤에서 우리 같이 볼 거는 이제 이산기체 방정식 같이 섞어서 볼 거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나트륨에 대해서 아래 물음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나트륨 물과 반응하겠습니다. 나트륨 물이랑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산화 나트륨과 그다음에 이 친구 산소 발생하나요? 아니, 수소 발생하는 친구죠. 수소를 발생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개수를 이제 맞춰야 되겠죠. 개수 맞추기 위해서 딱 봤었을 때 우리 일단은 뭐 나오는 게 없으면 웬만하면 앞에다 이 써주시면은 맞추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 우변에 나트륨 2개, 산소 2개, 수소 2개 있어서 총 수소가 4개가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수소 4개 돼야 되니까 앞에 또 이 써주시면 수소 4개에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되죠. 산소가 2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딱 맞네요. 산소 2개에 수소 4개에 나트륨 2개 있으니까 맞췄고요. 나트륨 연소 반응식도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트륨 산소랑 만나는 게 연소 반응하는 거죠. 조금 띄어서 써야겠네요. 계속 맞추려면. 나트륨 연소에서 산화나트륨이 생성이 됩니다. 5번 봤을 때 나트륨 2개 있기 때문에 앞에도 2개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산소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는 1개 있고 앞에 좌변은 2개 있기 때문에 뒤에다 또 2를 써주고 보니까 어때요? 나트륨이 4개가 되어버렸죠. 그 앞에다가 자연스럽게 4로 바꿔주면 될 것 같네요. 나트륨은 우리 불꽃 색상 어떻습니까? 노란색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와 같이 정답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빨리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알루미늄분에 대해서 아래 물음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연소 반응식이니까 어떻습니까? 산소랑 만나는 거예요. 산소랑 만나면 산화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개수를 맞춰보자 라는 겁니다. 개수를 맞춰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 알루미늄 2개가 있으니까 앞에다가 2 써주면 되고 산소가 3개 있는데 앞에다 3 써주면 6개가 되겠죠. 다시 또 뒤에다가 2를 써주면 알루미늄 4개에 산소 6개가 됩니다. 그 알루미늄 4개로 맞춰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4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반응식 맞춰주면 되고요. 우리 알루미늄은 염산과 반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A에 염화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수소가 발생되게 되는데 염화 알루미늄도 우리 생긴 거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기율표 잠깐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고 나만 알 수 있지. 펩시, 콜라 사주면 알려준다고 했고 캬까지 써봤습니다. 알루미늄 어디에 있어요? 우리 3번째에 있고 우리 염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에 있다고 했죠. 우리 탄소를 기점으로 1, 2, 3 그리고 여기가 1, 2, 3 잘못 나눴네. 여기가 아니라 뒤로 해야 됐죠? 1, 2, 3, 4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 친구 3개 있고 우리 염소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3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다리 바꿔서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염산, 그리고 여기
염화 알루미늄과 수소가 있는데 뒤에 보면은 수소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2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소 2개에 우리 염소가 2개 나오는데 뒤에 봤더니 우리 염소가 또 3개가 있네요. 그러면 2개가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6개가 되면 되겠죠. 그 앞에다가 2를 써주면 알루미늄이 2개, 그 다음에 염소가 6개가 되는 거고, 이 친구도 6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 계속 6으로 바꿔주면은 우리 수소가 6개, 그 다음에 염소가 6개가 되는 거고, 알루미늄은 2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수소 6개 돼야 되기 때문에 옆에다가 계속 3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를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 수소 적어주면 되겠고 3등급까지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예제 또 보겠습니다. 과산화나트륨의 완전 분해 반응식과 과산화나트륨 1kg 표준 상태에서의 산소의 부피를 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산화나트륨 완전 분해 반응식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겼고 우리 산화나트륨과 어떻습니까? 산소 발생됨을 볼 수가 있죠. 개수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 우리 산소부터 보면 되는데 산소가 여기가 홀수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2를 적어주면은 우리 나트륨이 4개에 산소가 2개가 되고 총 산소가 4개가 되겠네요. 근데 앞에 4개를 맞추기 위해서 2를 쓰면은 또 되죠. 그래서 나트륨 4개에 산소 4개이고 여기도 나트륨 4개에 산소가 2개 하니까 4개로 좌우변에 우리 원소의 개수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해 반응식 썼고 우리 이제 산소의 부피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번엔 단위가 리터가 되겠네요. 리터는 우리 질량 g으로 바꿔줬어야 됐었고 미터 세제곱일 때 kg로 맞춰서 보는 게 우리 계산하기가 편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산소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상기체 방정식 가지고 올 건데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분의 WRT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V는 부피라고 했으니까 V는 P의 n분의 WRT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안에다가 식에다가 맞춰서 넣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우리 뭐 합니까? 우리 질량이 알아요. 질량은 1kg라고 했는데 우리 리터라고 했으니까 1000g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R 기체상수는 0.082가 됩니다. 세 번째 T 온도인데 우리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부피 22.4L 갖는 거죠. 그래서 0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273 켈빈이 됨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우리 뭐 알면 되겠습니까? 분자량 알면 되겠죠. 분자량인데 과산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과산화나트륨 분자량은 우리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인데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산소의 원자량은 16인데 2개가 있기 때문에 계산해보자라고 한다면 46 더하기 32가 되겠죠? 그러면 78g이 나오겠네요. 78g 몰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다 구했나요? 그러면 우리 온도 구했고 이상기체 상수 받고 질량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분자량 했고 마지막 하나로 기압만 보면 되겠네요. 기압 P는 다시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1기압이다 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 식에 알맞게 넣어주면 되겠죠. 식은 P는 1이고 분자량은 78이라고 했습니다. 질량 우리 1000g 갖다 넣는다고 했었고 기체상수 0.082, 그 다음에 온도 273켈빈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우리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과산화나트륨 1kg이고 기준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답은 산소의 부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산화나트륨과 산소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과산화나트륨과 산소가 2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2분의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넣어보자 라고 한다면 정답은 143.5L가 됨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랑 해서 꼭 같이 연결지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게 기준인지 내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꼭 비교해서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제입니다. 이 친구도 이상기체 방정식이랑 같이 연결지어서 나오는데 우리 특징이 공기 중 산소의 양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공기 중 산소의 양까지 들어가 있는 거여서 조금 더 단계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황린이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할 때 우리 필요한 공기의 부피를 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공기의 부피 미터 세제곱이니까 키로 그대로 가져가다가 질량 써주면 되겠죠? 황린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첫 번째 분해 반응식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에서 우리 분해 반응식 먼저 써보자라고 알려준 겁니다. 우리 황린 분해 반응식은 산소랑 반응했으니까 우리 오산화인이 발생되는 거고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개수 맞춰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이상기체 방정식 풀 거고 부피는 Pn분의 WRT에다가 잘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W는 질량 20kg다. 우리 미터 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kg 넣는다고 했고요. 두 번째 우리 기체 상수 R은 0.08이 넣는 거고 세 번째 우리 온도는 273인데 273 켈빈인데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0도씩 1기압에서 22.4L인 거 이용해서 0에다가 273 더한 273 켈빈 넣어주면 되겠고요. 네 번째 우리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기압은 표준 상태 1기압. 다섯 번째 우리 분자량 구해주면 되는데 분자량은 124라고 주어졌죠. 124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까지는 되겠죠? 우리 세 번째, 부피는 Pn분의 WRT라고 했는데 여기 식에 알맞게 넣어주자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P가 1이고 M이 분자량이 124 그리고 W가 우리 20kg, 0.082의 기체 상수 273 켈빈의 온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 황린이 기준이 되는 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의 부피인 거죠. 공기의 부피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린과 공기는 우리 1대5의 비율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1대5의 비율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구하고자 하는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또 있어요? 산소의 양이 21볼%라고 했단 말이에요. 21볼%인 거를 잘 봐주셔야 되는 게 공기 중 산소의 양이 21볼%이기 때문에 곱하기 0.21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해보자라고 한다면 35.97m 세제곱이 됨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인류유물 중 가산화칼륨이 다음 물질과 반응할 때 반응식을 써보자라고 한다면 물이랑 이산화탄소죠. 요거는 좀 쉽습니다. 가산화칼륨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물이랑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 수산화칼슘과 우리 산소가 발생된다. 그리고 가산화칼륨이 이산화탄소와 발생되게 된다면 우리 탄화칼슘과 마찬가지로 산소가 발생되게 되는 거고 개수 맞춰서 보자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개수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요 화학 반응식까지 같이 봤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안전거래부터 자체 소방대까지 해서 나머지 중요한 이론 마저 보고 그걸로 핵심 개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